학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기 때문에 2020년에 153명, 2023년에는 583명, 2024년에는 425명이 초과되잖아요. 엄청난 인원들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학교, 타시군으로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교 신설이 아주 시급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장 전형에서는 고교 신설에 대한 교육부의 인가를 받기가 사실 어렵다. 충남에 미달된 일반계 고등학교를 가라고 하는 논리로 지금까지도 반대하고 있고, 그러나 충북의 예처럼 교육감 전형이 되면 학교 신설에 대한 가능성과 당위성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아이들이 타시군으로 가지 않고 아산 관내의 학교를 갈 수 있겠다. 이게 첫 번째이면서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그동안 6년 동안 아산에서 교육청이 학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학급당 학급수를 늘리다 보니까 사실 아산에 있는 고등학교가 교육 환경이 가장 열악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는 전국이 25.2명인데 아산은 29명이에요. 이게 작년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전국이 12.1명인데 아산은 14.2명이에요. 왜냐하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만큼 늘려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는 중장기적으로 전국 수준 내지는 그 이하로 떨어뜨려서 교육력을 높일 수 있는 여건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감 전형이 필요하다고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지나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업 스트레스와 이런 게 너무 큰 것 같고, 또 그리고 실제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교 교육 수준 및 실태 분석 연구라고 하는 것, 고등학교라고 하는 걸 했는데 학교장 전형과 교육감 전형의 학습 교육 효과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다만 사람과의 대인 관계에서는 학교장 전형 지역 학생들이 뚜렷하게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나의 미래가 불확실하다. 그리고 나는 항상 실패만 한다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던 자존감이 아주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보다는 서로 배려와 협력, 특기와 적성을 찾는 교육감 전형이 좋겠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이고요. 세 번째 이유는 미래형에 적합한 인간은 창의력, 그 다음에 공감 능력, 그 다음에 소통과 협력 능력이 강한 사람을 위주로 길러내는 거거든요. 근데 학교장 전형은 공부 잘하는 애는 잘하는 애, 못하는 애는 못하는 동질 집단의 교육 수준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그런 어떤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안 돼요. 그리고 다양한 학생들을 놓고 교육을 했을 때 서로 학생들 간에 끌어주고 혹은 서로 배우고 하는 이런 것이 생기는데 동질 집단에서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형 인간에 맞는 교육에도 이 교육감 전형이 맞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018년 박한보 충남대 연구팀에서 고교 입시 변경 타당성 연구에서도 타당하다라고 하는 결론이 났고요. 그 인근의 천안 지역에서도 2016년부터 교육감 전형으로 바꿔서 운영했는데 2018년 여론조 만족도 조사 해보면 82%의 학부모들이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저는 더 중요한 것은 학생 학부모들이 입시 부담을 줄었고 사교육비도 줄었고 실제로 학교 생활에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말을 했고요. 한 학생은 인터뷰에서 이런 말도 해요. 예전에 학교장 전형일 때는 어떤 고등학교를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교육감 전형이 되니까 어떤 학교를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노력을 기울였냐가 중요하더라. 자기 노력을 기울였냐에 따라서 내 특기와 적성에 맞게 대학 진학도 할 수 있어 너무나 행복했다. 이런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걸 보고, 야, 학교장 전형보다 교육감 전형이 그런 다양한 특기와 적성을 탐색하고 자기에 맞는 진로를 찾아서 가는데 유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세 번째 이유로 제가 교육감 전형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정말 부족해서 그런 측면도 존재하고요. 그러니까 제도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확 늘어나니까 그동안은 조금씩 늘어났기 때문에 학급당 학세수나 학급수를 늘려서 해결해 왔고 그만큼 아산 고등학교가 교육 여건이 악화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2022년부터는 그걸로는 거의 안 돼. 이미 다 포화 상태에 있고 그런 상태 속에서 진짜 고등학교가 신설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반대 논리 하시는 분들은 학교만 신설하면 된다고 하는데 학교 신설의 여건이 그렇게 단순하진 않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학교장 전형 내에서는 교육부를 설득해낼
것이 없다. 교육부는 굉장히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거든요. 농촌 인구가 줄고 있다. 충남 전역이 미달이다. 아산은 넘치지만 전체적으로 미달된 학교 가라. 그런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학군으로 딱 조정이 되면 아산 관내 학교에 총 정원이 있고 거기에 늘어나는 인원에 대한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교육부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인원이 초과되는데 학교를 설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했을 때 교육부도 그 문제의 부담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충북에 올해거든요. 2020년 4월에 결정된 거예요. 혁신도시 음성하고 진천에 생기면서 600명 정도의 덕성고등학교를 설립하는데 학군 설정한다면 찬성하겠다. 조건부 찬성을 낸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우리한테도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교육부를 설득하고 논리를 들이밀 때 굉장히 중요한 호재로 작동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고교 신설하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지 않겠나. 그 높아진 가능성만큼 우리 학생들이 선택권이 보장되고 타시군으로 가지 않게 되는 거기 때문에 반대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학교만 설립돼서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건 제도적으로, 내용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학교장 전형이었을 때의 잘하는 아이들은 잘하는, 못하는 아이들이 못하는 애들이 내용적으로 있을 때 서로 배려 협력하고 그다음에 못하는 애들이 잘하는 애한테서 배우고 잘하는 애들이 못하는 애에서 배우는 서로 간의 어떤 소통하고 배우는 능력이 학교장 전형보다는 교육감 전형이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내용적으로 제가 찬성하는 부분이죠. 현재로서는 이 충남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학령 인구들이 줄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부의 중투 심사가 어려워서 네. 학교 신설이 어렵지만 네. 아산 지역 이제 충북 혁신도시 사례처럼 이제 아산이 교육감 전형이 될 경우에는 네. 어떤 충북처럼 조건부 통과돼서 학교 신설까지도 네.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하면 교육부도 뭐가 되고 뭐가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동안 해왔던 걸 통해서 이게 판례처럼 이게 남는 거기 때문에 충북이 그렇게 됐는데 우리는 더 많은 인원이 늘고 있고 더 학교 신설이 필요한데 이걸 허가를 안 낸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부도 이제 책임을 떠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넘어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반대 측에서 말하는 대로 선택권이 학교장 전형이 선택권이 높은 것이 아니라 교육감 전형을 해야만 정말 다수의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학교로 가는 선택권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하나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사실은 제가 이제 중3 담임으로서 학년부장으로서 학생 입시 지도도 해봤는데 사실은 점수 내신이 60점이 안 돼서 자기가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고 싶은데 인문계 고등학교를 못 가고 더 먼저 쓰는 특수화고등학교 타시군의 특수화고도 가는 학생들이 200에서 300명 됩니다. 매년 아산에. 이 학생들은 선택권이 사실은 원천적으로 성적 때문에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오히려 교육감 전형해서 신도심에서 구도심, 구도심에서 신도심 가는 뭐 한 4, 5% 되는 그 인원 그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선택권이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게 굉장히 비교육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도 이제 이 교육감 전형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나왔던 부분이 신도심과 원도심 네. 학교의 교육 격차 해소가 될 거라고 되는데 실제로 이 전형이 도입된다면 이 해소 부분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충남 도교육청이 내용적으로 발표한 전국적인 교육과정 선도지구를 만든다고 했거든요. 그럼 4가지 혁신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학교 혁신이 이루어져요. 또 하나는 교육과정 혁신이 일어나지고 또 하나는 수업 혁신이 일어나지고 또 하나는 공간 혁신이 일어나집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한 미래형 인재, 창의력과 공감 능력, 소통과 협력 능력이 뛰어난 인간상을 길러낼 수 있고 성적 중심으로 서열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꿈과 끼, 특기 적성을 찾아서 갈 수 있는 여건이 확 열린다고 생각이 들고 이건 천안에 의해서 충분히 나타났어요. 비선호학교인 신당과 업성고등학교가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으로 하고 미달돼서 20명 정도 되니까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학급 활동에 있어서 상당히 교육력을 제고할 수 있었고 대학 진학에 있어서도 그 수시에 있어서 자기들 특성에 맞는 대학에 진학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게 작동한 것이 진짜 지난 4년 동안의 결과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 아이들이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저는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성적 하향은 그 이미 이제 저희들이 자료도 냈는데요. 이건 팩트 체크만 하면 돼요. 이 연세대 강상진 교수가
1994년부터 2016년까지 16년 동안 수능 자료를 종적, 횡적으로 연구해서 결과를 발표했어요. 4개 영역, 언어, 수리, 탐구, 과탐, 사탐까지 포함해서 전 영역에서 교육감 전형이 높다. 왜냐하면 교육감 전형은 대도시가 다 하고 있잖아요. 농어촌 지역이 학교장 전형인데 75% 학생들이 교육감 전형을 하고 있는 거고, 최고 높은 점수는 9점까지 높고요. 그 다음에 수리 영역 여기 나와 있지만 1위부터 8위까지가 다 대도시예요. 9위부터 16위까지가 농어촌 지역인 학교장 전형.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논란의 거리가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연구로 이제 16년간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그 후속 연구는 아직까지 없다. 이거를 저는 받아들인다면 하향평준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잘못 왜곡된 사실 왜곡이다라고 판단합니다. 농어촌 전형 문제를 얘기하는 소수가 있는, 그건 진짜 소수죠. 한 학교에 3명 정도 이렇게 해당되는 거니까. 그것도 학교가 늘면 오히려 교육감 전형이 그런 농어촌 전형조차도 더 확대시켜 줄 수 있는, 고등학교가 느니까 당정 지역에, 아니면 대방 지역에 더 유리한 제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은 그동안 6년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1시간 이상씩 시내에서 선전전과 서명전 해왔었고요. 올해 이제 발표되고 나서부터는 학교 앞과 시내 중심 가서 했는데, 지난달까지는 이 코로나 때문에 띄엄띄엄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개학하고 나서는 매일 지금 아침 저녁으로는 시내 중심가, 그 다음에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제 큰 학교라고 하는데 10개 학교를 정했어요. 그 학교 앞에 1, 2학년들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학교 앞 선전전하고, 그거 끝나고 나면 시내 집중 중심가에서 선전전을 1시간, 그러니까 학교 앞에 1시간, 그 다음에 시내 중심가에서 아침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이렇게 10월 2일까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는 6월 10일 날 김느리 교수 초청 강연에 했고, 250여 명 정도 코로나 상황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었고, 그래서 상당히 탄력을 받아서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이제 학생들에게도 이제 이 교육감 전형, 그리고 송학 학부모 모임이 있어요. 예. 그분들은 주말에 터미널에서 또 선전전을 진행 따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학생들에게도 이제 이 교육감 전형의 필요성에 대해서 네. 언급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학생들이 이 교육감 전형 도입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부분은 없었나요?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거죠. 모든 제도가 100% 만족하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100% 만족하는 제도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천안도 그렇고 저희도 1지망에서 90%, 2지망에서 93, 4%, 3지망에서 이제 99%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자기 지망, 3지망까지 해서 안 되는 퍼센티지가 천안은 3%, 저희들은 0.7% 정도 돼요. 그럼 그 학생들은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못 가잖아. 하여튼 100%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건 아주 소수이기 때문에 그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더 제도를 연구해야 되지만 100%를 만족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근데 이제 학교가 설립이 안 되고 학교장 전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을 때는 더 많은 학생 수, 아까 말한 60점이 안 되는 학생들 2, 300명에다가 추가하는 인원까지 하면 그것만 해도 한 30% 되잖아요. 그 학생들의 선택권이 원천적으로 막히는 거기 때문에 교사 입장에서는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지난번에 2014년 80명이 떨어졌을 때도 그 학생들의 잘못 딱 하나예요. 공부를 안 한 것밖에 없거든요. 공부 안 한 게 죄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그 아이들도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교육의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지철 교육감이 말한 한 명의 학생도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거에 이 교육감 전형이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좀 이제 앞으로 미래를 또 봤을 때 부분이기도 할 것 같은데, 현지 중학생 친구들이 이제 교육감 전형으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한다 해도 또 미래를 본다면 대입도 이런 부분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공교육이 30년대 들어서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저희들은 1차 목표가 고급 평준화이고 2차 목표는 입시 폐지와 서열을 폐지하고 특권을 폐지해서 질자로 모두에게 공정하게, 그 다음에 정의롭게, 그리고 자기가 원하면 어느 학교든 갈 수 있게. 저는 최근에 당신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라는 김누리 교수 책을 읽어봤더니 독일의 경우는 학비도 없더라고. 대학 학비도 없고요.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의 또 생활비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도 대학이 입시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거기는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거의 다 갔어요. 그리고 의대가 다른 데보다 한 3, 4배 정도 경쟁률이 있더라고요. 근데 의대의 선발하는 기준이 뭐냐면 재수, 삼수 2년, 3년 계속 낸 사람한테 50% 이상의 어드밴티지를 줘요. 그래서 3년 정도 삼수하게 되면 의대에 100% 합격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에 그냥 적용된다면 아마 난리 났을 것이다. 이게 공정한 것이냐. 왜 그런 걸 점수를 많이 줘서 입시 성적으로 안 하고 하냐. 이게 항의가 엄청 났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독일이 그렇게 된 데는 어렸을 때부터 충분한 교육을 받았고 서로 생각하고 고민한 철학 교육도 받고 비판하는 능력도 길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입시 경쟁에 올인했던 것을 철학적 가치관과 인생관을 고민하고 그 다음에 자기 생각들을 써내고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서로의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전면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진짜 우리 성장과 발달과 협력을 이루는 교육을 입시 폐지와 서열 폐지를 통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활동으로 계속 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신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사한 게 2번 있는데 65% 확 넘치는 65% 선내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김지철 교육감이 후보 시절에 했을 때도 65%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올해 5월 달에 했던 거에서 65%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대대적인 선전이 안 됐을 상태이고, 지금 저희들이 여론조사하고 이제 거의 한 달 돼가는데, 저도 저희 학교 학생들 다 선전하고 딱 했더니 아이들도 다 인식이 이제 다 바뀌고 있거든요. 아, 이게 교육감 전형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왜냐하면 교육격차 해소해야 되고, 비선호학교 해소해야 되고, 단위학교 특성화하고, 이렇게 다양화하고, 이런 걸 딱 듣고,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아, 이게 교육력을 제고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대로 저희들이 선전한 것이 맞다면 70% 이상 자신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6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활동해왔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만난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에 동의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교육청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70% 이상 나오리라고 기대합니다.